네, 3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추정과 관련되는 문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특히 또 실내 구간과 관련되는 것, 표본 오차와 관련되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는 그 실내 문과 관련되는 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실시했는데 찬성한다는 비율이 74%이었다. 점점점.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이고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찬성한다는 비율 74%가 하나의 값 점추정치를 말하고요.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74%에서 오차의 한계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 즉 4%를 빼면 70%가 되죠. 4%를 더하면 78%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찬성한다는 비율은 70%에서 78% 사이에 있을 거다. 이거 95% 이제 확신해도 좋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신뢰 수준 95%라고 하는 것은 참값 모수가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를 100번 하면 그 중에 95번은 참값 모수를 포함하는 구간이 이제 생긴다 이런 겁니다. 1000번 했을 때는 950번이 뮤를 포함하는 구간이 생기고 나머지 50번은 구간을 모수를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는 이런 상대도수 비율에 의한 표현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고요. 두 번째 예를 보면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또한 이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A 후보 지지율 51%, B 후보의 지지율 49% 이하 생략. 이런 조사의 오차한계는 3% 앞에 빠졌네.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로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A 후보 51%에서 3%를 빼면 48%에서 54% 구간이 잡히죠. B 후보는 46%에서 52%가 잡히죠. 왜냐하면 점추정값 4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해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 후보는 실질적인 지지율이 48%에서 54% 사이에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한 거고요. B 후보는 46%에서 52% 사이에 있을 거라니까 두 개가 겹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 선거 예측 방송에 보면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는 비율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 점수와 관련되는 경우에요. 고객 만족도 지수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A 회사의 평균이 91점이고 B 회사의 평균은 83점입니다.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점이라고 했으면 A 같은 경우는 91점에서 3.5를 빼고 3.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87.5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94.5인데 그 표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95.4로. 94.5가 맞습니다. B사의 평균은 83점이라고 하는데 3.5를 빼면 79.5, 3.5를 넣으면 86.5 이렇게 되죠. A사의 가장 작을 때도 B사보다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질적인 검증을 해보더라도 A 회사의 고객 만족도 평균이 B사의 고객 만족도 평균보다 우수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앞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오차 한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차 한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같이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원래 모집단의 참값 모수는 모르는 값이죠. 모르는 값. 표본을 통해서 알게 된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정한 값이죠. 그 뺀 차이가 참값에서 추정한 값 차이를 빼면은 뭐가 돼요? 오차가 생기잖아요. 오차.
오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이제 오차의 한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뢰 수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뢰 구간 안에 모수가 포함되면 맞춘 거고요. 벗어나면 틀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100번 하면 그중에 95회 정도는 모수를 포함하는 그런 구간의 개수가 만들어진다라는 상대적 비율인 거죠. 그게 이제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뢰 수준을 크게 하면, 신뢰 수준을 크게 한다는 건 뭐예요? 99% 그러면 구간이 넓어지죠.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1m 50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뢰 수준을 크게 한다는 건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차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식으로 제가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표본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오차 한계가 달라지는데요. 오차 한계를 줄이는 방법은요. 오차를 줄이는 것은 표본을 많이 뽑는 겁니다. 또는 보다 더 정확한 대표성을 갖는 표본 추출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뒷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예를 여러분들 거기 보면요.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모비율이라고 하는 P가 보이시죠? 그게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얻게 된 게 P-햇이죠. P-햇 또는 P-바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뢰 수준에 따라서 마이너스 Z값에서 플러스 Z값, 그 구간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햇이라는 걸 가운데를 옮겨보면 뭐가 돼요? P-P-햇은 뭐예요? 모수 빼기 추정량 값이니까 그게 오차잖아요. 오차는 부등호 표시 플러스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P-햇 1-P-햇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P-P-햇은 오차는 작거나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P-햇 1-P-햇보다는 최소한 작거나 같다니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P-햇 1-P-햇이 오차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점수를 봤어요. 만약 영어 시험을 봤다고 해보세요. 60점, 70점, 80점이 나왔습니다. 60점, 70점, 80점에 대해서 평균 구하면 70이죠. 그것에 대해서 분산 구할 수 있죠. 60 빼기 70의 제곱 더하기 70 빼기 70의 제곱 더하기 80 빼기 70의 제곱 나누기 3 빼기 1. 그렇죠? 그것을 루트로 씌우면 뭐예요?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러면 표준 편차 말고요.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을 한 번을 봤어요. 봤더니 그것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70이라고 해보세요. 동일한 수준의 영어 시험을 다시 한 번 또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평균이 71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수준의 영어 시험을 또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이제 7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은 70, 그 다음 거는 71, 그 다음은 72 이런 거죠. 또 다른 예를 보면은 KBS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뭐 45%다. 그 다음에 MBC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47%다. SBS에서 했더니 46%다. 이렇게 나오면 40% 중반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다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통계량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서 했던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70점, 71점, 72점 세개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죠.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그거는 비슷해야 맞잖아요. 동일한 영어 시험이니까. 현 정부에 대한 그 지지율도 비율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기복이 크면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정적인 결과니까. 바로 그렇게 앞서 한 거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 볼 수 있고 뒤에는 표본 비율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 볼 수 있어요. 그거를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즉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은 통계량이죠. 통계량의 표준 편차,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 한다. 다시 얘기할게요.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한다? 표준 오차라 한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죠.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 또는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는요. 루트 n분의 p1-p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표준 오차라고 하는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한다. 그래서 표준 오차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4쪽 아래에 있는 거와 같이 p-p 햇이라면은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z 값에서 그 식이 맨 아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오차의 앞에 z 값이 붙죠. 그렇죠? 그럼 실내 구간에 해당되는 z 값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차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한계. 그래서 오차 한계나 표본 오차나 표집 오차는 같은 말입니다. 5개가 있어요. 표준 편차. 그냥 표준 편차 구하면 됩니다.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구해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표준 오차. 그 다음에 그 앞에 표준 오차에 z 값이 포함되면은 오차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한계가 나옵니다. 그거를 오차 한계 또는 표본 오차 또는 표집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오차 한계를 보면은 95%일 때 z 값이 약 2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p 햇하고 1-p 햇이 두 개가 0.5로 같을 때가 제일 커지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곱했을 때.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분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정도가 나와서 단순 임의 추출을 가정하고 비율에 관심을 뒀다 할 때 표본을 1600 샘플 정도 뽑았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00분의 1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본 오차 또는 표집 오차 또는 오차 한계가 계산돼서 여러분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런 추정과 관련되는 실내 구간 추정이 모평균에 대한 추정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뮤를 추정하는데 이제 x바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추정한 걸 알 거고요.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이제 t 분포를 이용을 했죠, 여러분들. 거기서 보면은 루트 n분의 s라고 되어 있는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 비율에 대한 것도 그렇게 유도가 되는 걸 다 해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t 분포를 이용하는 경우는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디폴트가 t 분포에 근거해서 이렇게 구간 추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뽑은 것의 표준 편차 s로 대체해서 하잖아요. 또 맨 아래 보면 이제 분산에 대한 구간 추정도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그렇게 식이 유도되는 걸 아마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들 여러 번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들 오차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가 되려면 샘플을 몇 개나 뽑아서 조사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샘플 사이즈, 즉 표본 크기 n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계산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들 기억이 날 텐데 이런 겁니다. 오차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D보다 작도록 해달라. 그러면 비율인 경우 거기 나와 있죠.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스타 1-p 스타가 있잖아요. 그것이 D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식을 유도해 보면 n을 계산해 보면 그 우측식과 같이 n은 4분의 1. 왜 4분의 1이냐면 95% 수준일 때는 Z2분의 알파가 2가 되잖아요. 그 다음 D는 주어지는 거고요. 계산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P를 0.5를 거기에 얘를 잡아놨는데 뭐냐면 P스타라고 하는 비율을 모를 때는 보통 0.5를 놓고 합니다. 그래서 오차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내면 N이 몇 개? 1000개 정도 샘플이 필요한 거죠. 모평균에 대해서는 이제 비율이 아니죠. 그래서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걸 볼 겁니다. 그것이 평균에 대한 그 오차 한계가 D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몇 개 샘플이 필요한가. 그것도 이제 양쪽 제곱해서 유도하면 n이 그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그마가 40이고 그리고 n이 1000이면 오차 한계가 2.48 정도 계산되는 걸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 오차 한계를 계산할 때 그 참조라고 되어 있는 것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 모든 조사는 유권자 전체라든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집단이 유한계입니다. 지금 이야기 유도한 것들은 전부 모집단이 무한 모집단에 대해서 유도가 된 건데요.
모집단의 개수가 유한계라고 되어 있을 때는 조금 오차 한계가 수정이 됩니다. 거기 기호로 보면 수정된 오차 한계가 2스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2스타라고 하는 것은 앞서 했던 오차 한계 2에다 곱하기 뒤에 뭐가 붙죠? 루트 대문자 n-1분의 대문자 n-스몰 n입니다. 즉 전체 유한 모집단이 100만 명이다. 그 중에 2,000명을 뽑았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구한 오차 한계에다 곱하기 루트 100만 빼기 1분의 100만 마이너스 2,000 요만큼을 곱해줘야 정확한 유한 모집단에서의 오차 한계가 계산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오차 한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모든 우리나라 조사는 대부분 유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그럴 때 오차 한계는 2스타라고 계산하는 게 정확하다. 그럴 때 우리는 무한 모집단을 가정해서 앞에서 했던 오차 한계 2에다 곱하기 뒤에 수정 개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 수정 개수는 루트 대문자 n-1분의 대문자 n 빼기 스몰 n이다. 그럴 때 대문자 n은 모집단의 수를 말합니다. 스몰 n은 표본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 중에 2,000명을 뽑았다면 대문자 n 대신에 100만, 스몰 n 대신에 2,00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 표본 크기 또 비율이 사전에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오차 한계가 얼마나 되는가 비율과 관련돼서 이렇게 엑셀의 펑션 키를 이용해서 전부 구해놨습니다. 엑셀 화면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맨 아래 신뢰 수준 95%일 때, 신뢰 수준 90%일 때 등등 있습니다. 물론 99%일 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걸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 오게 되면 이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것은 표본 크기 결정에서 비율에 관련되는 게 아니고요. 보면 평균 추정과 관련되는 겁니다.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건 표본의 크기를 말하고요. s는 과거 유사한 조사나 또는 전에 했던 조사에서 얻게 된 중요한 정보는 표준 편차입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 거기 n 사이즈가 왼쪽에 나와 있고요. 표준 편차가 우측에 1357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면은 신뢰 수준이 95%일 때, 또 신뢰 수준이 90%일 때, 신뢰 수준이 99%일 때, 이것도 엑셀 파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오프라인에 오게 되면 같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표본 크기라든지 오차 한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SPSS를 이용해서는 이제 어떻게 구하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 SPSS 많이 써봐서 잘 알 겁니다. 여기서 사용한 자료는요, 서비스 만족도.sav 데이터인데요. 서비스 만족도.sav 데이터를 다시 간략히 얘기를 해보면 변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섹스라고 하는 건 성별이죠. 1이 남자고 2가 여자입니다. CSI라는 건 서비스 만족도 점수를 이제 100점 만점으로 측정된 겁니다. 남자 10명, 여자 15명, 25명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 만족도 평균에 대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가 불러와져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 분석 메뉴를 누르고요. 두 번째에 있는 기술 통계량을 클릭하고요. 그럼 좌측에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데이터 탐색, 교차 분석 등등이 나와 있죠. 거기서 세 번째 데이터 탐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 거죠. 슬라이드 10번째 쪽을 여러분들 보면요. 그래서 그 10번째 쪽에 보면 데이터 탐색 메뉴가 이제 가운데 크게 있습니다. 좌측 박스에 성별과 서비스 만족도가 있었는데 서비스 만족도를 클릭해서 종속 변수에 옮겨 놓은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종속 변수 우측에 통계량, 도표, 옵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통계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클릭하고 보면은 거기 아래 뭐 기술 통계도 있고요. 그 아래 평균의 신뢰 구간이 돼 있고요. M 추정량 이상값 100분위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기술 통계 체크를 해 주시고요. 평균의 신뢰 구간에 95라고 입력을 하면요. 95% 신뢰 구간이 구해지고요. 거기 99 그러면 99%에 대한 신뢰 구간이 구해지는 거죠. 90이라고 하면 90% 신뢰 구간이 구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통계량 대화상자에서 계속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 메뉴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력된 신뢰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웃풋을 보면요. 거기 케이스 처리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서비스 만족도의 유효 N 보면 25, 결칙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25명 자료가 전부 있고요. 기술 통계를 보면 여러분들 앞서도 해본 예입니다. 평균은 72.32죠. 72.32.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알고자 원했던 평균의 95% 신뢰 구간의 하한이 67.53, 상한이 77.11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여기서 드릴게요. 이것은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은요. 이런 거죠. x바 마이너스 샘플 사이즈가 작죠. 25개. 그래서 x바 마이너스 t 값 곱하기 루트 n분의 s 부등호 표시 작거나 같다 뮤 작거나 같다 x바 플러스 t 값 곱하기 루트 n분의 s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그 식에 의해서 계산된 거고요. 여러분들 값으로 불러보면 72.32 빼기 해당되는 t값 곱하기 루트 n 25분의 표준편차 s 11.6 이걸 계산하면 67.53이 나온 겁니다. 신뢰 구간 상한을 보면은요. x바 즉 72.32 더하기 해당되는 t값 곱하기 루트 n분의 s 즉 루트 25분의 s 11.6 이렇게 계산하면 77.11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 서비스 만족도 평균의 맨 우측에 보면 표준 오차라는 게 표기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2.320 이것이 통계량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인데요. 이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입니다. 정확하게는 루트 n분의 s를 말합니다. 그래서 루트 25분의 11.6 그러면 2.3이라고 하는 표준 오차가 계산되고요. 여러분들 25명 자료에 대한 그냥 표준 편차를 구한 건 11.6입니다. 꼭 구분을 여러분들 하기 바랍니다. 그 아래 보면은 그 정규성 검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얻은 그런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또는 혹시 따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검증해 준 그런 결과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면 정규 분포에 근거하여 추정과 검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는 건데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콜모그로프 스미노프라고 하는 좌측의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측에 샤피로 윌크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둘 다 아주 널리 이용되는 그런 자료인데요. 보통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하고 샤피로 윌크는 이제 표본의 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규성 검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결론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규성 검증에 있어서 표본의 크기가 보통 아주 큰 경우에 표본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에 우리가 적용하는 게 보통 2000 샘플 정도 기준으로 합니다.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결과를 보면 되고요. 그거보다 사이즈가 작을 때, 2000보다 작을 때는 셰피로 윌크 통계량을 주로 많이 봅니다. 거기 규모가설은 우리의 지금 자료는 정규분포를 잘 따른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유의확률 P값을 보면 5%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전부 넘어섰죠. 그래서 현재 자료는 정규분포를 잘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